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큰바위 얼굴이로군요. 이 작품은 주홍글씨로 유명한 작가 다니엘 호손이 1850년대에 쓴 단편이란다.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어. 프랑스 교육자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지. 어떻게 자연이 스승이 되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골짜기에 순박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올려볼 수 있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몇 개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얼굴 같아 마을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위에는 마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햇빛에 비친 그 모양은 어디서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구름과 안개에 쌓인 날이면 굉장한 거인 타이탄이 정말 살아난 듯 거룩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의 웅장하면서도 다정스럽고 온 인류를 포옹하고도 남을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었어요. 이 골짜기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네스트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란다. 어떤 예언 말씀이세요? 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도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골짜기 마을에서 총명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얼굴이 점점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예언대로 언젠가 나타날 그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서 꼭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에 찬 어네스트의 말에 어머니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어네스트는 큰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네스트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땡볕 아래 밭일을 하며 얼굴이 검게 그을렸지만 그의 눈은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네스트에게는 바로 큰바위 얼굴이 선생님이었어요. 어네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며 명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큰바의 얼굴은 어네스트를 격려하듯 더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어네스트는 점점 온화하고 겸손한 소년으로 자라갔습니다. 어느 날 예언한 대로 큰바의 얼굴처럼 생긴 위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먼 항구로 나가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성공한 게더골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보러 많은 사람들 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트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영악하고 탐욕에 가득 찬 모습에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어네스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바의 얼굴이 그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일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고 타인을 배려하는 몸가짐을 익히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 골짜기 출신으로 군대에서 유명한 장군이 된 올드블러드 앤더슨드라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바의 얼굴과 닮았다고 웅성댔습니다. 하지만 그 장군의 인상에서는 큰바의 얼굴처럼 준엄한 표정 뒤의 온화한 빛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어네스트도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늘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서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네스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저명한 정치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올드 스토니피즈라는 이름의 그는 재산과 칼을 가진 앞선 두 사람과 달리 강력한 혀를 가진 웅병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지만 큰바의 얼굴과는 닮지 않았음을 어네스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네스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트의 머릿속에는 무성한 백발보다 더 많은 지혜가 깃들었고 이마의 주름살 역시 인생 행로에서 얻은 슬기로움이 간직되었습니다. 어네스트의 이름은 산골짜기를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던 점 어네스트는 이 마을 출신의 뛰어난 시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장엄한 시로 큰바의 얼굴을 노래했습니다. 시인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언어로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네스트의 손에까지 이 시인의 시집이 들어왔습니다. 어네스트는 그의 시를 읽고는 인자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장엄한 벗이여! 이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큰바의 얼굴은 미소를 짓는 듯 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인도 어네스트의 고결한 인격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시인은 어네스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네스트는 이 시인이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시집에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 모습은 아닙니다. 저도 큰 꿈을 품었지만 꿈으로 그쳤습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저 자신은 불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큰바의 얼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어네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네스트가 연설을 하려고 선 마당의 뒤편에는 예나 지금이나 회색 절벽이 솟아있고 큰바의 얼굴이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다정한 웃음을 띠며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조화롭고 힘이 있었으며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네스트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던 시인은 어네스트의 연설이야말로 어떤 시보다 고상하고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껏 재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지만 어네스트처럼 소박한 말씨로 위대한 진리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끌어안는 듯한 성자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 시인은 흥분된 얼굴로 팔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네스트 씨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네스트와 큰바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예언은 실현되었다. 어네스트야말로 바로 큰바의 얼굴이다. 그렇지만 연설을 마친 어네스트는 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자연 속에서 우리 아기가 커가길 바랐는데 도시에선 쉽지가 않구나. 자연이 참 교육이라고 하니 우리 아기에게 좋은 자연교육의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엄마 아빠의 숙제겠지. 자연이든 인물이든 인생에 롤 모델이 있다는 건 희망일 거야. 자연교육 삼아 공원 산책도 하고 주말엔 아빠랑 가벼운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 아가와 얘기를 나눠야겠구나. 어떠하니? 세상을 살아가면 자연이든 사람이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닮아가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